자, DB하이텍입니다. 어제 굉장히 오래간만에 300만 주에 달하는 거래가 터졌고 293만 7천 주. 그렇게 되면은 그 거래대금이 거의 뭐 2천억 그 이상 거래대금 최상위에 놓여진 거고, 우리는 이제 거래대금이 그렇게 확장됐을 때 긍정적으로 이제 해석을 해서 대처를 하는데, 개장 초에 좀 아쉬웠던 부분이 프로그램 쪽의 매도가 18만 주까지 확대돼 있었다는 거죠. 동시호가에도 프로그램 일부 매도가 있었고, 그래서 동시호가 물량이 체결 물량이 좀 있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보고 시초가 66,100원에 들어가자라고 했는데, 뚜껑이 딱 열린 순간 프로그램 쪽에 매도가 형성돼 있고, 그리고 아쉽게도 음, 시초가 대비해서 살짝 눌려졌단 말이에요. 다행스럽게 이제 시초가 위쪽으로 착 돌리는데 거래는 충분히 수반돼 있었죠. 근데 프로그램이 굉장히 많은 매도 물량이 형성이 됐었다라는 거예요. 특히 이제 한투 쪽에서 나온 프로그램 쪽의 물량 부분이 좀 버거운 기준으로 형성이 됐는데, 지금은 오히려 굉장히 공격적인 프로그램 쪽에서의 매수도 또 유입이 되는 모양새가 형성이 됐어요. 일단은 18만 주까지 이렇게 매도가 형성이 됐었다는 거죠. 9시 19분에. 이 부분이 이제 한트 쪽 물량으로 좀 추정이 되고, 순식간에 이제 그 위에 6만 6천 원대 중후반에 놓여져 있던 그 물량을, 그러니까 메이저들이 순식간에 이런 그 변동을 주다 보니 이거 개인들이 움직일 수 있는 사이즈들은 아니잖아요. 물론 이제 뭐 개인 큰 손도 있으시겠지만은, 그렇게 개인들이 막 위로 나를 따르라, 내가 주가를 만져줄 테니 나를 믿고 따라와, 이런 케이스는 드물단 말이에요. 그래서 순식간에 이제 위로 이렇게 물량을 치고 들어올릴 때 이 호가가 우리가 계속 들여다보고 아시는 것처럼 6만 6천 원대 중반 초반까지 눌려 있는 부분이고, 저 물량 6만 2천 주, 6만 3천 주, 저 물량은 일단 위에 걸려있던 6만 7천 원까지 뭐 이렇게 걸려있던 그 물량들의 부분을 소진시킨 흐름이 됐죠. 이왕이면은 플러스까지 전환이 되면 심리는 더 개선이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플러스까지 안 나오더라도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응? 외부에 계신 분들, 또 모르시는 분들은 이게 뭐지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우리는 이제 이 흐름이 뭐 예를 들어서 6만 8천 원까지의 물량도 뭐 프로그램이 순식간에 이제 13만 주 정도 들어온 거니까 그 물량까지도 잡아갈 수 있다라는 것도 우리는 알고 있고, 그리고 제일 어려운 게 잡아갈지 안 잡아갈지는 누구도 몰라요. 다만 이제 오늘의 거래량 거래 대금이 평상시에 형성돼 있는 거래량 거래 대금하고 비교를 했을 때 오늘 뭐 진짜 말 그대로 변동성을 좀 더 확대해 줄 수 있는 그런 위치가 되느냐, 그거죠. 근데 지금 시간 9시 42분 기준에 130만 주의 거래가 터졌다는 거는 좀 고무적인 일입니다. DB하이텍이 이런 거래량이 최근에 터져준 적이 없어요. 물론 이제 여기서 계속 주가가 눌리면, 여기서 주가 계속 눌리고 위로 뭐 누군가가 사줬던 저런 굵직한 매수를 더 이상 안 해주면, 그러면 이제 어쩔 수 없이 꼬리가 달리고 내려오는 모양새가 형성이 되겠죠. 근데 이제 오늘의 지금의 흐름이라면은요, 1차적으로 우리가 이제 거래대금 기준에 2천억 정도잖아요. 2천억이 터지는 날이 거의 없어요. 2천억이 터진 날이 몇 번 없죠. 그 정도만 터져도 대부분이 양봉입니다. 거래가 터지고 음봉인 2천억 터지고 음봉인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리고 이제 요 기준이 그러면은 직전에 거래가 왕창 터진 요 기준이 얼마냐면 3천억이 좀 넘기는. 그럼 3천억 넘겼을 때 기준점들 보시면은 죄송합니다. 요자락 요 날이죠. 요 날. 여긴 음봉으로 쾅 떨어졌구나. 3천억 넘길 때 변동성이 어때요? 강보합에서 8%까지 급등 나온 이후에 마이너스 4%가 됐단 말이에요. 결론적으로 우리 입장에서는 사실 이렇게 되면은
오버슈팅 아닙니다. 8%까지는 뭐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변동입니다라고 아마도 강도 있게 따라붙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밀려 내려갈 때 억 하는 이제 그 흐름까지도 연출될 수 있었을 겁니다. 이날이 언제요? 8월 13일이면은 정확히 아유 죄송합니다. 하이닉스 쪽의 시가총액이 장중에 3위로 미끄러진 날. 그러니까 반도체 쪽이 완전히 주구장창 깨진 날. 아주 좀 특이한 케이스. 그리고 나머지 이제 3천억 넘길 때 이때 흐름. 3천억 넘길 때 이때죠. 이때 흐름 보시면은 어때요? 거래가 수반되고 그러니까 첫 번째 이 기준이 지난번에 이제 뭐 컴투스에서도 이런 예를 좀 드러났는데 2천억을 딱 넘기는 자락이 여기였고 그러고 나서 이제 거래대금이 수반되면서 계속 뭐 꼬리가 달리기도 하고 뭐 이런 흐름이었습니다만 어쨌건 요게 이제 메이저들의 수급까지로 연동이 돼야 되겠죠. 메이저들의 수급으로 그렇게 해서 평상시 없던 거래대금의 기준이 터져주고 이 수급 범위가 여기서 이제 형성이 되어주고 그 이후에는 이제 뭐 손바뀜이 됐든 추가 강세를 뛸 때 손바뀜이 됐든 뭐가 됐든 그러니까 저 거래대금을 보자라는 거예요. 2천억 이상의 거래대금이 DB하이텍의 연속성을 가지고 들어왔을 때 그러니까 어제 2천억 이상 오늘 뭐 벌써 개장 초부터 10시 전에 거래대금이 거의 뭐 900억 수준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멈출 거냐 근데 멈출 것 같으면은 글쎄요 개장 초에 이렇게 그냥 확 쌓아올리고 마감 때까지 알아서 놓으세요 하고 멈춘다? 그거는 조금 제한적일 것 같아요. 오히려 이제 이럴 때의 가능성 부분은 마감까지 거래가 수반되고 어느 창구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매수 강도를 줬던 쪽의 흐름이 지속적으로 추가적인 수급 강도를 줄 가능성이 좀 더 높다라는 쪽에 이제 해석을 하는 거죠. 그래서 2020년 10월 30일 이후부터 해서 2021년 1월 22일 까지의 그 일봉 그렇게 해서 일단은 DB하이텍뿐만 아니라 이런 그 흐름이 연출되는 종목군들의 기준 그러니까 2천억 이상의 거래대금이 수반되고 움직임이 나와주는 종목군들에 대한 기준 그 기준점들을 잘 활용을 해서 대처를 하자. 지금 IT 쪽의 전반적인 흐름 자체가 나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연속성이 지금 없었죠. 띄엄띄엄 한번 뭐 2천억 넘기고 2천억 넘기고 또 시장 그 IT 쪽이나 시장 자체의 흐름이 그렇게 월등하지는 않았었고 근데 오늘 기준은 일단은 쌓올린 쪽이 저대로 끝날지 그래서 도지로 끝날지 그건 마감 때까지 봐야 됩니다. 근데 벌써 이미 900억을 넘겼다. 900억을 넘겼다. 프로그램 쪽은요. 찔끔찔끔 이제 물량 받아가서 그래서 조금 전 대비해서도 일단은 매도가 축소가 됐다.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는 나쁘지 않다. 그렇게 해서 이제 앞전에 그 고점 69,500원을 찍고 미끄러져 내려왔습니다. 깨져 내려왔습니다만 일단 거래를 수반하고 돌리고 있기 때문에 저 앞쪽에 69,500원에 대한 부담 요인이 덜하다. 거래가 실려있기 때문에. 그러면 오늘 당장은 뭐 아니더라도 예를 들어서 오늘 당장이어도 상관없죠. 여기서 뭐 예를 들면 2,500원이 더 올라갔어요. 그러면 이제 7% 수준의 등락분이 안 돼요. 거래대금 최상위에 놓여졌는데 7천억 원이면 왜? 그리고 18만 주 매도해서 어떻게 돼 있어요? 4만 주 매도죠. 그럼 14만 주를 샀다는 거 누가 프로그램이? 그럼 여기서 프로그램이 더 사. 지수도 지금 급격히 돌리고 있어요. 누가 들어올릴까요? 지금 지수 돌리는 거. 지금 뭐 가려져서 안 보이지만 IT 아니겠어요? IT네. 다 빨갛게 바뀌었네. IT가 바꾸고 있잖아요. IT가 바꾸고 있으면 땡큐한 거지. 그리고 그들이 강하면 나머지도 다 쫓아가요. 나머지도. 결론적으로 이 흐름 속에서 거래대금이 수반된 부분에 대한 연속성의 그 흐름에 대해서 좀 더 뭐 긍정적인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좀 더 생각을 해보자. 그 기준이야. 야 이거 굉장히 좀 공격적으로 들어오는구나. 이 정도의 수급 강도가 들어오는 게 진짜 오래간만이구나. 그 오래간만에 들어오는 그 수급이 여기서 멈출 것이냐.
멈추기에는 굉장히 강한 매수 강도로 형성이 돼 있다. 그래서 예전에 이제 그 뭐 예를 들면은 SK 바이오사이언스를 우리가 이제 실질 뭐 상한가 들어가고 그랬을 때 들여다보고 또 매매를 했고 거래를 잡아놨기 때문에 그때의 흐름도 한번 같이 보자는 거예요. 자, 이렇게 첫 번째 기준이 7월달 한 달만 이렇게 당길게요. 7월 한 달만 당기면 2천억, 7월 한 달이 아니라 뭐 연중으로 당겨볼까요? 연중으로 상장 이후에 상장 이후에 7월 달까지 이게 8월 2일이고요. 7월 그리고 상장 이후로 해야 되겠다. 왜냐면 요 거래 대금이 너무 많아서 눈에 안 띄니까. 자, 이렇게 했을 때 일단 2천억 이상 상장 이후에 SK 바이오사이언스가 2천억 이상 거래 대금이 터진 날들이 그렇게 월등히 많지는 않아요. 4월 달에 강세를 띨 때하고 나머지 부분은 이제 들쑥 날쑥 거래 대금이 그런 이제 흐름 속에서의 변동성 부분인 거고, 이 부분이 이제 SK 하이닉스의 기준이 되겠죠. SK 바이오사이언스. 그렇게 해서 이제 2천억의 거래 대금이라는 것이 뭐 제가 정해놓은 거지 뭐 이거 어디 교과서에 나오는 것도 아니고, 다만 이제 시장에서 2천억 원이라는 게 이제 거래 대금 20이 안에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시장 전체적인 관심이 형성되느냐의 기준을 설정을 하는 거예요. 저 검은 색깔 선이 이제 2천억 기준입니다. 그렇게 하고 뭐 4조까지 터지다 보니까 거래 대금이 4조까지 터지다 보니까 사실상 2천억은 이렇게 땡겨서 놓고 봤을 때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래 대금으로 보여진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게 이제 8월 달의 기준으로 딱 넘겨질 때를 보자는 거죠. 8월 17일까지. 더 땡길까요? 8월 말까지. 자, 이런 그래서 이제 결국은 거래가 중간에 한번 실리니까 우리도 저 구간에서 따라붙기도 했는데 아주 명확하게 그냥 잘라내 버렸죠. 어떻게 안 들어갑니다. 안 합니다. 매매 안 합니다. 거래 대금이 너무 둔화돼 있습니다. 저기서 이제 꺾여졌을 때, 저기서 꺾여졌을 때, 그럼 뭐 9월까지로 다시 잘라볼까요? 9월까지로 7월부터 자 7월부터 9월 말까지로 바닥 찍을 때까지 10월 말까지. 오케이. 자, 거래가 완전히 그냥 순식간에 확 죽어버려요. 이게 이제 대부실서도 그렇고 예전에 동 선생님 계실 때 뭐 넥스사이언스인가요? 그런 종목군들 2천억 깔짝 움직였다가 꺾이고 거래 대금이. 근데 여기서도 이제 더 당겨서 보시면 요 날이 나옵니다. 요 날이. 요 이틀. 요 이틀이 잡을 수 있는 구간은 물론 시가총액이 완전히 달라요. DB하이텍하고 얘하고 뭐 시가총액 자체가 다르죠. 더 당겨서 잡을 수 있는 구간이 2천억에 못 미치던 거래량이 이게 8월 2일이에요. 정확히 8월 2일부터 17일까지 딱 오른 겁니다. 그렇게 해서 8월 2일부터 17일까지 올라가는 구간, 이 구간 동안에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뭐 얘가 끝내줍니다. 좋습니다. 아니 그렇게 좋은데 왜 고점에서 20만 원 초반까지 내려오냐고. 응? 그러니까 머니 게임인 거죠 사실. 그게 이제 이렇게 진짜 말 그대로 4조라는 거래대금, 역사상 가장 많은 삼성전자 빼고, 삼성전자 1월 11일에 8조 8천억 터뜨린 거 빼고 4조 1,450억이 뭡니까? 종목 하나에. 근데 지금 이 종목을 붙들고 올라가세요 하면 올라가겠냐고 막말로. 이게 두산중공업도 똑같아요 사실. 5월 20일 날 1200억대 1300억 거래대금 터지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5월 26일 날이 2천억 넘기고 양봉인 날이에요. 24일 날은 음봉이었고. 정확히. 그러니까 요런 날짜에 요런 종목군들을 한 번씩 잡아보자라는 거죠. 요런 날짜 요런 기준. 20일 날 거래대금 얼마예요? 1,400억. 그 다음에 음봉 떨어진 날 이날이 2천억. 그리고 요 날 이제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요 날 들어갈 때 이 거래대금 부분을 유지할 수 있느냐 라는 걸 확인을 해보자는 거고, 물론 DB하이텍이 지극히 정상적인 종목이 저런 변동성이 나오겠느냐는 뭐 한번 그것도 고민을 해봐야 돼요. 근데 DB하이텍의 지금의 거래대금이 일단 어찌됐건 어떻게 됩니까? 터져 있는 거죠 지금. 그리고 터져 있는 이후에 그 이후에 프로그램 쪽에서
추가적으로 안 들어오고 하고 밋밋하게 있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꼬리 달리고 도지의 기준. 그러면 이제 5장까지도 계속 보는 거예요. 누군가가 아니라 이제 메이저가 다시 매수 강도를 심어줄 수 있을지. 그 기준은. 그거는 뭐 누구한테 전화해서 물어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럼 결론적으로는 못 보고 있는 기준이라면은, 그러니까 프로그램이나 뭐 아무것도 못 보고 있는 기준이면 기술적인 거죠. 기술적인 부분에 거래가 터지고 올라갔는데 지금 다시 예를 들어서 미끄러져 내려와요. 야, 이거 누가 파는 건가? 근데 거래량은 없는데 거래량 없으면 누군가 파는 게 아니라 그냥 질질질질 흐르네. 평상시에 하도 거래도 없고 바보 마냥 못 움직였던 종목이라서 그렇게 되겠죠. 근데 우리는 프로그램까지 같이 들여다볼 수 있고 창구에 대한 해석도 일부 할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그럼 결론은요. 저 위에 이 거래를 터트리고 잡아간 쪽이 어찌됐건 개인이 아니라 누구? 프로그램 쪽이더라. 프로그램이 급격하게 매수를 줬는데 이쪽이 더 살지 안 살지 모른다. 근데 다만 나는 저들과 같은 단가에서 같이 움직이겠다. 그런 뭐 여러 가지 기준점 설정해서 대처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결론은 고점 지금 뭐 67,700원 찍고 4.48%까지 들어올렸다가 지금 고점 대비해서 1.77 조금 전에는 조금 더 밀린 거죠. 근데 거래는 다소 제한적인 상태에서. 그리고 프로그램이 또 매도가 나와요. 그럼 매수한 쪽이 지금 두들겨 팰까요? 아니죠. 손바뀜이겠죠. 매수한 쪽은 매수한 거고 또 지금 프로그램 쪽에 매도하는 부분은 손바뀜 혹은 기계적인 변동.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차익 실현보다는 편입의 기준 유지, 그리고 수급 강도에 따라서 이왕이면 프로그램 매수까지 전환이 돼주면 그 기준에서 추가 비중 확보 뭐 이런 기준을 설정해서 대처하는 걸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좀 보시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지금 DBI텍 같은 경우에 매직 계산기 들어올려 놓고 설정을 해서 들여다보고요. 심택이 조금 많이 미끄러져 있어요. 심택이 많이 미끄러져 있어요. 조금이 아니라 많이. 여기도 뭐 손바뀜 기준으로 좀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추가 편입 부분까지도 여기도 진행을 해야죠. 그렇게 해서 기존 전량차익 실현 단가가 42,500원이었다라고 한다면 그 수준의 이제 재편입이 된 기준이 되는 거고, 단가가 그렇게 뭐 나쁘지 않으니까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DBI텍 쪽의 기준은 긍정적으로 해석을 해서 대처하는 쪽으로 꼬리 달고 내려와도 주간 단위의 또 거래량, 오늘의 거래량, 오래간만에 터진 거래량, 뭐 그렇게 해서 들여다봅니다. 매직 계산기 기준에 일단은 뭐 저점 물량이 있으신 분들은 마지노선을 설정하겠다. 뭐 5%까지 대밀리는 거를 용납할 수는 없죠. 그렇지만은 뭐 최악의 경우의 기준, 나는 꼭 오늘 정리를 해야겠다 하시면 뭐 5%든 혹은 나는 2.5% 할 거야. 굳이 양봉일 때 하실 필요는 없어요. 지금 이제 고점 대비 1.9가 밀렸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나는 뭐 2% 혹은 명목 가격 66,000원을 보고 2.5%가 밀리면 이건 시초가도 밀리는 거고 고점 대비 2.5%면 DBI텍이 저 정도면 무지하게 밀리는 건데 나는 저기는 놓치기 싫어. 그럼 저런 이제 기준점만 설정을 잘 가져가시면 되겠고, 방안의 전략 기준은 오히려 시가 저가까지 밀리더라도 편입 기준 손바뀜으로 해석을 한다. 그리고 3분의 1, 2분의 1 지점, 그리고 아직 뭐 이제 막 10시가 된 10시 기준 뭐 이런 부분으로 해석을 해서 DBI텍 쪽은 일단 1순위로 거래대금이 형성돼 있다라는 것에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져가면서 설정 범위를 가져갑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매직 계산기 기준 58분의 매직, 그리고 텍스 전략, 그리고 일주월봉. 일봉은 아까 이제 충분하게 차트를 끊어놓은 거고, 순간적으로 확 치고 들어올린 이후에 연속성의 매수
범위를 못 잡아주다 보니까 좀 짜증스러운 변동성의 기준으로 형성이 되고 말았는데, 일단은 주봉 기준에서의 흐름과 월봉 기준에서의 흐름까지 차트 먼저 잘라놓고 그렇게 대처를 하겠습니다. 갭 상승에 이제 이번 주 기준에 조금 더 이제 움직임이 강도 있게 나와줘야 되겠죠. 그리고 위메이드가 지금 신고가가 형성되는 분위기인데, 일단은 잠시만요. 그래서 이 갭 부분, 그리고 갭에 대한 이제 목표치 부분도 보수적으로 너무 보수적으로 볼 필요도 없어요. 그리고 이제 지금 기준은 편입 기준에 대한 기회. 순간적으로 치고 올려서 못 따라붙었는데, 야, 이건 뭐 한 번 더 매수 기회를 주네. 뭐 이렇게. 저렇게 해서 이제 저 꼭지 부분까지 74,500원, 뭐 75,000원 거기까지는 쉽게 열려서 갈 수 있다. 그런 기준. 그 다음에 오래간만에 지금 얼마만이 주봉상의 5MA, 20MA 거래량이 터져져서 넘겨지는 게 그잖아요. 그래서 저 기준은 화요일날 벌써 이미 저 거래량이 터지고 양봉의 기준이니까 양봉이잖아요. 꼴이 거의 없잖아요. 일본 기준에서 눌려서 아쉬운 것 뿐이지.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긍정적으로 좀 해석을 하자. 주봉, 그리고 월봉, 그리고 잠시만요. 심택이 쭈르륵 미끄러지는데 프로그램 쪽에 이제 수급 범위가 매도 기준에서 미끄러져 있는데, 오늘 어제 편입 단가 대비해서의 기준점 설정해서 추가 편입해서 단가 낮춰놓도록 할게요. 그런데 지금 이제 뭐 DBI텍 설명 이후에 고점 대비 8%를 밀고 내려서요. 수급 들어오다가 일단은 DBI텍 설정해 놓고 이쪽 범위도 분봉 보면서 대처하는 걸로 기준 잡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DBI텍 기준의 월봉 기준도 충분히 거래대금이 실려질 수 있는 그런 위치에서 형성돼 있다. 거래대금. 그리고 10시부터 이제 또 IR 진행 때문에 SM도 또 들여다봐야 되죠. 그리고 이제 요 월봉 기준에서도 마찬가지 DBI텍 같은 경우 이제 2014년까지도 중국에 이제 매각을 하려고 할 정도로 동부그룹에서도 좀 어렵게 이끌어온 안한반도체에서부터의 역사가 되는 거죠. 또 그 부분은 이제 꼬리를 몸통으로 감싸 안고 돌려놓은 위치입니다. 이번 달에 다시 뭐 월말에 꼬리가 달릴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거래대금은 어제 오늘 기준으로 설정해서 놓고 본다면 추가적으로 수반될 수 있는 위치로 해석을 하고요. 그리고 분봉 기준에서 놓고 보고, 프로그램이 조금 아쉽네요. 그리고 이제 아까 들어왔던 그 매수 강도 부분이 뭐 이제 10시니까 다시금 확대돼서 움직임이 나오기를, KB 쪽의 수급인 것 같기도 하고, 그다음에 한투 쪽이 일단 어찌됐든 매도 강도 9만 주 이상에서 이제 좀 축소된 부분 거기까지 좀 보고요. 1분봉, 5분봉, 1분봉으로 봐도 될 것 같아요. 아직까지 시간이. 그렇게 해서 거래량 부분은 계속 살아나 있어야 되니까 최소 범위를 10만 주. 10만 주면 훌륭하고, 그리고 5만 주를 형성을 해도 5만 주만 형성이 돼도 고점 부분까지 추세 강화 부분은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그렇게 해서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해서 뭐 3분의 1, 2분의 1 그 가격에 대한 기준은 크게 의미는 없습니다만, 일단 67,000원, 그리고 6만 6천원대 초반 시초가,
이 정도 범위면 될 것 같아요. 주요한 구간 기준이 67,000원, 그리고 66,100원이 뭐 시초가인데 66,000원 뭐 이렇게. 그리고 이제 메이저들의 수급이 이제 어떻게 형성되느냐에 따라서 지금은 위에서부터 내려온 흐름에서는 거래량은 일단은 제한적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일단은 올려놓고 텍스 전략 올려놓고 수급 강도 올려놓고 심택이 뭐죠? 과하게 미끄러지는데 일단 뭐 프로그램 쪽이나 이런 쪽에 특별하게는 없고 창고에서도 개인 선호 창고 23,000주 매수이고 요건 뭐 하이 투자에서 조금 매도 물량이 나오나요? 일단은 이건 아니죠. 이건 뭐 과하게 좀 조정을 받고 있는데 심택은 추가 편입 5% 잡아서 20% 비중 다 가져가는 걸로 오히려 이제 그 평단을 뭐 충분히 좀 낮출 수 있는 기준이 돼서 괜찮습니다. 4만 지금 뭐 1,000원 기준에 돌리는 흐름이 강도 있게 들어오고 프로그램 쪽이 들어오니까 4만 1,000원 5% 추가 20%대 그래서 심택은 문자 발송을 합니다. 프로그램 다시 들어오죠? 이거 뭐 기회죠 이거는. 수급 논리죠, 수급 논리. 심택 왜 급락하나요? 수급 논리. 그렇게 놓고 보고 그 다음에 게임주들 조금 뭐 긍정적으로 그 다음에 거래가 이제 더 수반돼야 되고 결론적으로 이제 DB하이텍 마저 봅니다. 그렇게 해서 DB하이텍의 이제 어제의 수급 어제 뭐 47만 주의 매수가 들어온 거예요. 어제 사실상 DB하이텍 프로그램 쪽 보면은 28만 주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자체 프로그램 이외에 자체 수급이 있었다는 거고 오늘은 자체 수급이 없을까? 오늘도 있겠죠. 그죠? 그렇게 해서 일단 그 DB하이텍의 어제 기준의 전략 부분을 그대로 끄집어내서 오늘 기준의 전략으로 다시 수정을 바꿔놓습니다. 그렇게 하고요. 일단은 일단 DB하이텍의 기준에 6월 1일부터 기준을 잡아서 15일 거까지의 누적 수급 보겠습니다. 10월까지의 누적 수급을 보시면 417만 주가 되겠죠. 약 417만 주 나누기 417만 주 나누기 4,439만 주인데 4,440만 주라고 기준을 잡고 그렇게 해서 9.39% 9.39%의 매집의 평균 단가도 봐야 되겠고요. 그리고 이 부분 외국기관 쌍끌인데 자 연기금도 들어와 또 투신도 들어와요. 또 금융투자는 이제 해지성 물량이라고 그랬죠. 상품 판매나 뭐 이런 쪽 사모펀드 단기 성향의 사모펀드도 들어와. 그리고 보험도 들어와. 기타 금융도 들어와. 뭐 은행도 들어와. 안 들어오는 쪽이 없어요. 다 들어와. 외국기관 싹 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DB하이텍의 경우는 외국인이든 기관이든 그러니까 외국계 기관 투자자, 국내 기관 투자자 모든 쪽이 일단은
실적이나 향후 성장성이나 이런 부분을 전부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고 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기준점이 잡혀 있고요. 그 다음에 매집 이제 평균 단가가 이제 또 설정이 돼야 되겠죠. 매집 평균 단가. 그래서 6월 1일부터 11월 15일까지 평균 단가가 6만 500원 정도. 개인들이 물량 뺏긴 게. 이렇게 해서 6만 500원. 그렇게 돼 있고 조금 전에 기준 잡을 때 날짜를 제대로 했나요? 6월 1일부터 11월 15일까지 늦죠? 430만이네. 그죠? 조금 뭔가 이상해서 아까 날짜를 제가 설정을 제대로 안 해놓은 것 같아서 다시 캡처를 다시 합니다. 그렇게 해서 다시 자르고 그럼 그 수급 범위가 거의 뭐 10%에 육박하겠는데요. 그리고 도지를 만들어놔서 좀 아쉽긴 합니다만 뭐 나머지 시간이 있고 주봉상으로는 뭐 크게 부담스럽지 않으니까 이왕이면 쭉 당겨주는 것을 크게 기대를 한 건데 개장 초고 이런 거래량은 없습니다의 기준인데 좀 많이 아쉽네요. 433만 주인 거고요. 443만 주, 433만 주 나누기 4439 해주면 9.75%네요. 매집 단가는 뭐 6만 500원 수준. 그 다음에 창구는 다 분산이죠. 위메이도 굉장해요 지금. 셀트리온도 일단 돌리고 있고 주력 포트폴리오 전략 기준을 다시 잡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0월 1일부터 15일까지. 자, 그렇게 해서 모건 스탠리부터 이제 쭉 들어오는 추이. 자, 여긴 텍스트 전략까지 하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회장아도 준비해 주세요. 자, 15일 16일이죠. 이제 16일 10시 12분 돼 있는데 매직 계산기를 이제 그러면 다시 지금 시간으로 바꿔서 거래량하고 이제 다시 다 봐야 되니까 바꿔서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까지 맞고 그 다음에 매수 그 단가 기준이나 이런 목표치 부분도 맞고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최고 고점 저 꼭대기에서 나는 팔아야겠다 오늘의 최고점에서 그거는 좀 불가능하죠. 그래서 일단은 만약에 오늘 꼭 정리를 해야겠다 그러면 시초가 무너지고 명목 가격 설정돼 있고 한 뭐 고가격을 기준을 잡으시든가 꼭 오늘 정리를 하시겠다 하면 그러지 않고 긍정적으로 해석하겠다 거래대금이 이렇게 터진 적이 연속성을 띈 것이 진짜 오래간만이다. 그럼 그것에 대해서 그 추세를 한 번 더 실패가 되더라도 더 들여다보겠다. 시장 분위기도 나쁘지 않다.
그러면 이제 가지고 가시면서 대처하실 수 있어요. 10시 12분 구준에 매직 계산기 기준으로 해서 설정을 가지고 가겠습니다. 외장하드 준비해 주세요. 10시 12분 매직. 방송 모니터링 아무도 안 하나요? 대답만 해줘. 대답. 지금 아직 안 끝났으니까 녹화. 자, 현재가 66,000 매직 계산기 기준으로 설정을 할 거예요. 200원. 그리고 이것이 2.16. 뭐 어제 변동성 대비하면 뭐 변동성이 그렇게 크게 나오는 것도 아니에요. 어제 7% 움직이고 끝났기 때문에 주간 단위에서 나쁘지 않고, 주간 단위에서 이제 그 양봉이 유지될 수 있을 정도의 거래량이 주간 단위에서 더 터져주는 거고, 벌써 이미 이 시간 기준에 159만 주가 터져 있다는 거예요. 159만 388. 그리고 거래대금이 벌써 이미 1,000억 넘기고 있는, 고점은 오늘 67,700원. 그렇게 해서 순간적으로 이제 프로그램 쪽에서 강도 있는 매수가 들어오면서 들어올린 부분. 차익 실현 범위는 일단 추후 설정으로 대처를 합니다. 그렇게 하고 고점 넘기면 추가 신규 재편입 기준을 설정을 하고요. 그리고 고가와 이제 저가 기준에서 3분의 1 66,800원, 그리고 66,350원, 400원이 되겠죠. 그러니까 변동이 아주 큰 건 아니기 때문에 이 정도 범위. 의미 있는 거래량은 이제 일본 기준에서 300만 주인데 이미 거래가 수반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 뭐 급격하게 큰 조정이 나오지 않는 한 거래량은 일단 수반된다.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영상 전략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